의료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치료법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내 진료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차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수술이죠. 가슴을 크게 여는 개흉 수술의 모습.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작은 구멍 몇 개만으로 진행되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이처럼 이제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수술의 정의인데요. 그냥 째고 꿰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의료기구를 써서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없애는, 그러니까 절단이나 절제 같은 조작이 들어가야만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최신 기술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걸까요? 그 승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크게 보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기술이 진짜 안전한가, 그리고 효과가 있나, 이걸 아주 깐깐하게 따져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지 말지, 즉 비용을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와, 1496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서 승인된 신의료 기술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의료계가 얼마나 숨가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기술 혁신 당연히 돈이 듭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6년 만에 신의료기술 관련 진료비가 무려 8.7배나 뛰었어요. 이게 그냥 나라 전체의 통계가 아닙니다. 언젠가 바로 내 진료비 청구서에 찍힐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혁신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 비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기만 한 진료비 계산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료비 영수증 받아들면 머리 아프시죠? 근데 딱 세 단어만 알면 됩니다. 바로 급여, 선별급여, 그리고 비급여.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만 정확히 알면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급여는 효과가 입증돼서 나라에서 많이 내주니까 내 부담이 적은 거. 비급여는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100% 다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선별급여입니다. 이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일단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온 항목들이죠. 그래서 환자 부담률이 50에서 90%로 꽤 높습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을 확 바꿔놓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최신 기술들 한번 만나보시죠. 첫 주자는 바로 심장질환 치료의 혁신, 타비 시술입니다. 예전엔 왼쪽 사진처럼 가슴을 크게 열어야만 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처럼 허벅지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을 쓱 넣어서 인공판막을 교체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흉터나 통증은 거의 없고 회복도 빨라서 훨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대세가 됐는지는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타비 시술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뇌졸중 치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약물로 뇌혈관을 막은 피떡, 즉 혈전을 녹여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카테터로 막힌 혈관에 직접 들어가서 그 피떡을 그냥 끄집어내버립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인 뇌졸중 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후유증을 확 줄일 수 있는 정말 극적인 변화인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12년부터 8년간 약물 치료는 거의 그대로인데 기계적으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은 무려 240%나 폭증했습니다. 이제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허리 아파서 맞는 신경 차단술, 흔히 주사 치료라고도 하죠. 이거 과연 보험 약관상 수술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 신경차단술은 그냥 약물을 주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의 신경성형술은 얘기가 달라요. 이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신경이 들러붙은 부분을 물리적으로 떼어낸 다음에 약을 넣어요. 바로 이 떼어내는 행위, 이 조작 때문에 수술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퀴즈 하나 더. 요즘 핫한 무릎 줄기세포 치료. 이것도 종류가 많던데 과연 수술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내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그냥 무릎에 주사만 하는 건 수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카티스템처럼 아예 뼈에 구멍을 뚫고 제품화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건 외과적 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맞습니다. 또 나왔죠? 결국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똑똑한 환자이자 소비자가 되려면 뭘 기억해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제 의학은 우리가 알던 수술의 개념을 빠르게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둘째, 이런 신기술들은 아주 깐깐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 셋째, 내 진료비는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이 세 가지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내가 가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치료 이름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내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내 보험 약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의료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치료의 기회를 주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빨라지는 의학의 발전 속도, 여러분의 건강 계획과 재정 계획은 잘 따라가고 있나요? 한 번쯤 꼭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